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카라바흐와 아약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라바흐 아제르바이잔 1부 1위 최근 오전 패승입니다. 카라바흐는 4-2-3-1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최근 카파즈 원정에서 0대5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경기 내내 상대를 압도하며 체급 차이를 보였고 이번 경기에서는 주비르, 벤지아, 안드라데를 중심으로 지공 전개를 시도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공격 전개는 개인 능력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파괴력이 다소 떨어집니다. 수비진에서는 메디나와 무스타파제가 안정적인 호흡을 자랑하지만 주전 센터백 베소비치의 결장이 여전히 아쉽고 느린 발로 인해 아약스의 공격에 배후 공간을 내줄 위험이 있습니다. 아약스 네덜란드 1부 3위 최근 오전 승승무승입니다. 아약스는 4-2-3-1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최근 헤라클레스 원정에서 3대4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경기에서 상대의 역습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집중력 있는 공격 전개로 승리를 따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트라오레, 베르호스트, 고츠를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클라센과 핸더슨의 안정적인 빌드업은 카라바흐의 수비를 공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스의 징계로 인해 루가니와 슈탈로 조합이 수비를 맡게 되며 이들은 느린 발로 인해 배후 공간을 내줄 위험이 클 듯합니다. 카라바흐는 공격 전개에서 개인 능력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아약스는 안정적인 빌드업을 통해 카라바흐의 수비를 공략할 가능성이 클 듯합니다. 두 팀 모두 공격에 강점을 보일 가능성이 높으나 아약스의 화력이 더 우세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버 2.5 양상 속 아약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페네르바체와 맨유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네르바체 튀르키예 1부 4위 최근 오전 패승승무무입니다. 페네르바체는 4-2-3-1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최근 삼순스포르 원정 경기에서 2대2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공격 전개는 나쁘지 않았으나 후반 막판 실점으로 승점 1점에 그쳤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타디치, 스지만스키, 막시맹을 중심으로 속공 전개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제코의 연계로 위력적인 역습을 기대할 수 있으나 세윤주 복귀에도 제공권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 세트피스에서 실점 가능성이 높을 듯합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잉글랜드 1부 12위 최근 오전 무패무무승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4-2-3-1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최근 브렌트포드와의 홈 경기에서 2대1로 역전 승리했습니다. 레시포드와 가르나초의 스위칭 플레이가 중요한 전술이지만 페르난데스의 결장으로 공격 전개가 불안할 수 있습니다. 마르티네즈와 더 리흐트의 수비 라인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만 주요 2선 자원의 결장으로 인한 공격의 기복이 우려됩니다. 페네르바체는 수비의 약점을 노릴 수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주요 공격 자원의 결장으로 공격 전개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언더 2.5 양상 속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리옹과 베식타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적들인 올림피아코스, 레인저스를 연속으로 완파한 리옹은 2연승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에는 리그에서도 불안하게 출발해 하위권으로 시작했으나 최근에는 페이스를 찾으며 공식 5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흔들리던 수비가 재정비가 되면서 실점을 1실점 수준으로 낮춘 것도 반전의 요인이었고 주포 라카제트가 살아나고 있다는 점도 상승세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미카우타제가 여전히 부진하다는 점은 아쉽지만 좌우 측면에서 벨라마, 체르키가 발군의 활약으로 라카제트를 지원 사격해주고 득점까지 가담해 공격 진영에서 상승세의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디아와라의 이탈을 제외한 모든 주력들을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큰 전력 손실은 없어 보입니다. 다가올 주말 리그 일정도 홈에서 치러지기 때문에 이번 매치업에 상당수 주력들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폭풍 영입을 하며 주목을 받았던 베식타스는 영입 효과가 리그에서 무패 행진으로 이어지며 선두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럽 무대에서는 아약스, 프랑크푸르트 등 강팀들을 연속으로 만나 2연패에 빠진 상태입니다. 공격은 신주포 임모빌레가 최근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라파,
주앙 마리우 등과 함께 공격 1, 2선의 활약을 기대해 볼 수 있으나 문제는 지난 1, 2라운드에서 멀티 실점을 허용한 수비가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수비 핵심인 파울리스타가 지난 리그 매치업에서 부상으로 전반 21분 만에 교체돼 몇 주간 이탈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 주말에도 결장한 상태입니다. 이번 라운드도 출전이 어려울 전망이어서 센터백 공백이 불안 요소로 지적됩니다. 여기에 주전 골키퍼 귀녹이 부상으로 추가 이탈되었기 때문에 골문 불안도 극복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리옹은 본래의 모습을 최근 되찾은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베식타스의 공격 라인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수비 손실이 가볍지 않을 전망이어서 리옹이 전반적으로 안방에서 우세할 것으로 점쳐지는 매치업입니다. 리옹의 현재 공격 라인의 기세라면 홈에서 한 골로 묶이진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식타스의 수비 손실 여파로 경쟁력 있는 공격진이라면 저득점 승부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버 2.5 양상 속 리옹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말메와 올림피아코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메 스웨덴 1부 1위 최근 오전 패승승무무입니다. 말메는 4-4-2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최근 베스테로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공격 전개는 크리스티안센과 보린의 개인 능력에 의존하지만 테린과 보테임과 낮은 지역까지 내려오는 경향이 있어 공격의 연결성이 떨어집니다. 수비 라인은 레슬러와 얀손의 안정된 호흡으로 잘 운영되고 있으며 대량 실점은 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세미람이 부족해 찬스를 살리지 못하는 상황이 우려됩니다. 올림피아코스 그리스 1부 4위 최근 오전 패승승무무입니다. 올림피아코스는 4-2-3-1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최근 레바디아코스와의 홈 경기에서 2대2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공격 전개는 베르데, 치키뉴, 마수라스가 중심이 되어 유기적인 플레이를 펼칩니다. 그러나 카르무와 은토이의 느린 발로 인해 배후 공간 관리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무실점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말메는 올림피아코스의 수비 약점을 공략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공격 전개가 원활하지 않아 고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림피아코스는 공격력이 있지만 수비 불안으로 인해 실점을 허용할 우려가 클 듯합니다. 오버 2.5 양상 속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토트넘과 알크마르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 잉글랜드 1부 7위 최근 오전 승승승패승입니다. 토트넘은 4-3-3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최근 웨스트햄과의 홈 경기에서 4대1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경기에서 상대를 압도하는 공격 전개를 보여주며 대량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손흥민, 솔란키, 존슨을 중심으로 지공 전개를 펼칠 예정입니다. 체력 안배를 받은 메디슨의 가세로 알크마르의 수비 라인을 충분히 공략할 가능성이 클 듯합니다. 그러나 반 더벤과 로메로의 부재로 드라구신이 출전할 것으로 보이며 배후 공간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알크마르 네덜란드 1부 5위 최근 오전 승패패패패입니다. 알크마르는 4-2-3-1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최근 PSV와의 홈 경기에서 1대2로 패했습니다. 이른 시간 퇴장으로 인해 무기력한 패배를 겪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반본멜, 미난스, 포쿠를 중심으로 지공 전개를 시도할 것입니다. 클라시가 전진 패스를 통해 공격을 지원할 수 있지만 센터백 고스의 결장으로 인해 데코와 페네트라의 수비 라인이 불안정할 듯합니다. 이들의 엉성한 배후 공간 관리가 토트넘의 공격을 막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토트넘은 강력한 공격 자원과 안정된 중원을 기반으로 알크마르를 압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크마르의 수비 불안과 토트넘의 화력이 결합되어 대량 실점이 예상됩니다. 오버 3.5 양상 속 토트넘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